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선호투표제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도 이제 적용이 됐었다고 하는데 친청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철회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원 당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방금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 봐서는 아마 하루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따른 입장들이 당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호투표제가 사실상 그 제도로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조승래 그 총장이 그 올린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친청계가 어떤 측면에서 반대한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 통상적으로 이 순회 경선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당시 1순위를 골랐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직후에 어떤 정도의 득표를 했다고. 그러면은 2순위로 찍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해가지고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일이 긴 텀을 두고 2순위를 찍은 사람을 공개해도 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뭐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선출은 할 수 있는 게 최종 결과 발표까지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요거는 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왜곡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원 당규에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과 임기를 당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25조인데 거기에는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을 뿐 선호 투표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호 투표를 결선 투표의 방식 중에 하나로 하려면은 그 결선 투표의 내용 중에 선호 투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당원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선호 투표도 최종적인 그런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당원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그 정청래 의원 측에서 대표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방금 올라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설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이 한 줄을 제가 알려줬는데 저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야. 10초 봤거든요. 구 GPT. 대단합니다. 47분 전에 이제 조승래 그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분 개표를 하겠다는 거냐, 1, 2, 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거냐,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은 결선 때는 1차 경선 발표하지 않고 한두 시간 안에 짧게 하는데 이거는 대체로 보면 이제 일단 전국 순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선거 캠페인 자체도 그렇고 당원 25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과 임기 제4호에 보면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을 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게 작년 6월 13일이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면 이것은 좀 문제적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사실 룰 세팅이 가장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후보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 처음 이게 투표를 시작하느냐 가지고도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왜 충청에서 먼저 시작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도 다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삿바 싸움들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반발이 이렇게 하루 지나서 나왔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라는 게 그 다득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게임의 룰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각 캠프가 하루 동안에 대충의 표 계산을 또 해봤겠죠. 득표 전략의 차원에서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2순위표를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지금 구도를 봤을 때 김민석과 송영길은 뭔가 교차 투표가 가능한 후보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3강 구도에서 뭔가 따로 외딴 섬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가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더라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2순위 표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반발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선호 투표라는 게 여러 가지 과거의 맥락을 보면은 대통령 변수가 또 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 선호 투표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본인의 엑스를 통해 설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룰을 두고 누군가는 또 이제 대통령을 빌어서 이런 식의 이제 선호 투표의 유용성 같은 경우 네. 선호 투표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역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전선이